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일호 기자고요. 주식시장에서 대표나 주요 주주, 임원 등이 주식을 대규모로 팔면서 주가도 따라 내려가는 현상이 빈번하게 생기죠. 그래서 회사 정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부자 주식 매매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얼마 전 국내 시가총액 조 단위 상장사에서 대규모 내부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루닛이라는 기업인데요. 하루 만에 임원 7명이 300억 규모 주식을 쏟아내면서 단 3거래일 만에 주가가 20% 넘게 곤두박질 쳤고요. 더구나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주주들의 분노를 낳았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루닛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들이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회사 측이 대출금 상환 명목이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루닛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임원 등의 보유주식 변동을 알리는 7건의 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는 임원과 주요 주주가 소유주식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내에 그 내용을 알리는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이 표는 이날 7건의 보고서상 주식 매매 내역을 정리한 건데요. 지난 12월 18일 회사 임원 7명이 한꺼번에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한 게 확인이 됩니다. 매도한 총 주식수는 38만 주고요. 그리고 이 회사 발행주식 총수가 2,894만 주니까 발행주식 총수 대비 1.3% 정도 됩니다. 액수로 따지면 296억 원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주식이 블록딜로 팔린 겁니다. 그리고 이후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보시다시피 주식 매도일로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27%나 떨어진 게 확인이 되죠. 지난 18일 블록딜 공시의 여파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특정 상장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임원들이 갑작스럽게 너무 한 번에 다량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 투자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더구나 이런 주식 매매가 시장에서 논란이 된 건 회사 주가가 한참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루닛의 지난 11월부터 차트입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가가 급격히 올랐는데요. 당시 기사를 보면은 루닛이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2%가 올랐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호재성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약 4만원대였던 주가가 한 달 만에 8만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았던 와중에 임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찬물을 확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주주들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는데요. 루닛의 임원 주식 매도에 한 가지 특이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특이점이 이번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된 듯 보이는데요. 함께 보시면요. 앞서 보셨던 임원들의 주식 매도를 정리한 표인데요. 공교롭게도 7명 가운데 5명의 매도 총액이 49억 9,99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거는 매도 주식수가 똑같이 64,156주이고 그리고 주당 매고가가 77,934원이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들이 한 주만 더 팔았더라면은 이들의 매도 총액은 50억 원을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루닛의 임원들이 50억 원 바로 턱밑으로 주식을 팔려고 한 데 대해 시장은 이들이 블록딜 사전공지 제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꿨는데요. 회사의 내부자, 즉 임원과 주요 주주가 그 회사의 대규모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 30일 전에 거래 목적과 거래 금액, 거래 기간 등을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거래 시에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50억 원 이상, 그러니까 한 주만 더 주식을 팔았더라면은 아마 이 사전공시 제도의 이 허들에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루닛 임원들이 주식을 한 주라도 더 팔았더라면 이들은 바뀐 제도에 따라서 30일 전 사전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도를 알렸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유 주식을 50억 원에 딱 한 주 덜 미치게 팔므로써 한 달 전 공시 의무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돈이 필요하다면은 이 한 달 전 사전 공시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딱 한 주 차이로 사전 공시 의무를 회피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지금 주가가 고점이라서 사전 공시를 하고 한 달 뒤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도를 회피한 거 아닐까 하고 주주들이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루닛의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논란이 되자 회사 측은 몇 가지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해당 임원 중 일부가 2023년 11월 단행했던 2천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 청약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주식 매도는 이 같은 대출금 상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서 임원하고 관계자들이 이 대출을 받아서 적극 동참한 데 대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주식을 내다 판
것일 뿐 회사의 성장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과거 공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번 주식 매도가 온전히 대출금 상환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공시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회사는 2023년 8월에 유상증자 공시를 합니다. 총 발행 주식 수가 1237만 주 정도 되는데 근데 그중에 신주가 186만 주,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약 15% 정도의 신주가 배정되는 유상증자였죠. 이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최종적으로 10만 7,8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유상증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이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먼저 신주 인수권이란 걸 받고요. 주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되 그렇지 않으면은 신주 인수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량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돌아가는 일반 공모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임원들의 유상증자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 보시면은 앞서 주식을 매도한 임원 7명이 지난 10월 신주 인수권을 판 내역인데요. 보시면은 비교적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70%대에서 최대 100%까지 신주 인수권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액수는 1인당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회사 측이 대출금 상환 목적이다라고 밝힌 거는 이건 액수만 봤을 땐 다소 맞지 않는 해명인 것이죠.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루닛 측의 해명도 따로 들어봤는데요. 일단 주식을 매도한 데는 기존 대출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유상증자를 할 당시에 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모두 보호예수에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대출금을 상환하는 김에 또 향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개개인이 필요한 만큼 주식을 팔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중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주가가 오른 틈을 타서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고 어차피 대출금 때문에 연말엔 주식을 매도했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원들이 이렇게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사전공시제도를 회피할 의도 또한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시장 일각에서는 루닛 임원들이 주식을 판 게 먹튀가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아직 이들의 자녀 지분은 많기 때문에 먹튀라고까지 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들이 매도한 지분이 최소 1만여 주에서 최대 한 6만여 주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만큼을 빼고도 이들의 남은 주식수는 개인별로 여전히 한 50만여 주에서 70만여 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남은 주식이 많은 만큼 세간에서 보는 것처럼 먹튀가 아니냐라는 의심 자체는 좀 무리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이 자본시장법상 사전공시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회사 측의 해명은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주식을 판 액수가 1인당 50억 원을 넘었으면은 사전공시 대상인데 이번에 주식을 판 7명 중에 5명이 단 한 주 차이로 50억 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은 그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상황을 보고서 그 같은 해명을 믿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 측 해명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 루닛 임원들의 주식 매도와 주가 하락이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아쉬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문제로 엄청난 비판을 들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걸 반면교사 삼지 못했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카카오페이의 차트인데요. 카카오페이는 2021년 11월에 상장을 했죠. 그런데 회사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한 그해 12월 유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8명이 가지고 있던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주식 44만여 주를 한꺼번에 매도를 합니다. 특히 당시 유영준 대표는 이 매도 물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를 홀로 팔아서 무려 470여억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후 2022년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이 대규모 지분 매도 시점에 24만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확인이 되죠. 현재 주가는 26,000원, 고점 대비 거의 10분의 1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태로 카카오페이는 당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주식 매도를 주도한 유영준 대표는 거센 비난을 받고 이듬해 1월 자진 사퇴를 했고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혁신하겠다더니 먹튀를 했다라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국회에서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하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논의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아졌었죠. 이처럼 카카오페이의 지분 매도 사례는 시장의 반면교사가 됐어야 하는데요. 최소한 루닛에게는 그러지 않았던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루니 측이 주식을 매도할 때 시장 상황을 감안했어야 하지 않았냐 싶은 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등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민감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한두 명도 아니고 임원 7명이 한꺼번에 주식을 던진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올랐을 때 먹튀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면에서 루니 측 또한 잘못된 타이밍에 주식을 팔므로써 알게 모르게 시장에 부정적인 사인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루닛의 주가 급락은 비록 논란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상장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상장사를 경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상장사들로서는 주주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